어제 고령 운전자의 고속도로 위험한 역주행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정신질환자의 위험한 고속도로 질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더군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틀 전 오후 2시쯤인데요. 네.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무작정 진입을 한 다음에 시속 140km는 막 질주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차 앞을 막아서 결국은 멈추게 했는데요. 네.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거부하면서 저렇게 차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네. 밝혀졌습니다. 흉기까지 들고. 자, 영상 보겠습니다. 시속 140km로 1톤 화물차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무섭게 내달리는데요. 차선도 이렇게 뭐 갈팡질팡하고요. 아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뒤에 경찰차, 순찰차가 따라붙었고요. 앰뷸런스도 따라붙었고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치매 환자가 흉기를 지닌 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는 신고가 낮 2시쯤에 접수가 됐고요. 경찰이 최고 경보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네. 앞에서 순찰차 한 대가 일부러 이렇게 지그재그로 저렇게 뒤따르는 차량들의 속도를 조절해서 13km가량 추격전 끝에 옥천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를 어렵게 세웠습니다. 이 화물차입니다. 앞차들을 막아서 세웠습니다. 네. 운전자가 흉기를 들고 계속 저항했고요. 지금 이 장면은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운전면허를 뺏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정신질환의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뭐 어떤 특정 질환이 있다. 정신질환 말고 다른 종류의 질환들 중에서는 뭐 운전하다가 중간에 의식을 잃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그런 환자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신질환의 경우는 오히려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 같은 것만 그것도 의무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의사분들도 약물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은 없다라고 지금 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경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시 출동했던 경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드 제로로 이렇게 그 신고를 접했어요. 차량을 문을 잠그고 계속 불응하고 항거하기 때문에 또 그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또 자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 이제 테이저건을 쏴서 그 제압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반발해서 네. 가족들이 동의하면 이런 경우에 지금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까? 강제 입원의 경우에는 가족들 두 사람하고요. 그러니까 전문의 두 사람,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두 사람이 동의를 하게 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한데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네. 그냥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거부하면서 도주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매도 앓고 있었고 뭐 정신질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이게 치매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냥 폭력성을 수반한 치매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을 잠시 잊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폭력성을 드러내는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네. 진주에서 6명 살해한 안인득 사건도 정신질환이 조현병이었고요. 네. 최근에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들 입원을 조금 더 뭐 쉽게 하자 이 표현이 맞습니까? 본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응급 환자로 봐서 네. 일단 강제 입원 조치를 취한 다음에 뭐 그게 부적절하다, 불법적으로 납득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구제 절차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밟는 방법이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거든요. 지금은 강제 입원 시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맹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너무 쉽게 입원이 돼서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 커서 좀 엄격하게 해놓은 건데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이 생긴 거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긴급 대응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국 17개 시도에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급 대응팀이 경찰이 이런 그 정신병에 의심된 환자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긴급 대응팀이 출동해서 경찰과 거기에 있는 전문가하고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응급 입원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이 그 이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분들 사건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나 말씀하신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정청래, 정두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